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 테슬라 이사회가 무려 1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보상안을 일론 머스크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번 안에는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 변화부터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시가총액 8조 5천억 원 달러의 로드맵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리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FSD 같은 구체적인 사업 전략까지 전부 들어있는 계획입니다. 자,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인 xAI에까지 투자를 하자라는 문제까지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 그대로 테슬라의 향후 10년 전략이 압축되어 있는 보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면서 왜 이게 간단한 보상이 아니라 테슬라의 비전에 대한 선언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이번에 테슬라 이사회가 제안한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은 총 12단계의 트렌치라고 부르는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보상을 받으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가총액의 마일스톤입니다. 테슬라의 시총이 2조 달러, 또 3조 달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8조 5천억 달러에 도달해야만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 운영의 마일스톤까지 더해야 되고, 이 차량 판매만이 아니라 로보택시의 상업 운영과 옵티머스 로봇의 양산, FSD의 구독자 수 확대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지표로 불리는 이비타의 재무 성과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시총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2조 달러의 시총을 찍었다고 해도 이 같은 시점에 2천만 대 차량 누적 인도라는 성과가 달성하지 못하면 일론 머스크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핵심은 매우 분명하고요. 이번 보상안은 주가만 보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에 기반한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2018년에 나왔던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 어땠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는데요. 2018년의 보상안은 오로지 테슬라의 시총의 목표만 있었고, 650억 달러에서 출발해 6,500억 달러까지 단계별로 도달하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되는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실제로 시총이 10배 이상 오르면서 머스크가 옵션을 다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엔 전기차 회사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말까 하던 테슬라가 글로벌 1위의 전기차 회사로 올라서게 된 계기도 바로 이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보상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이 시총만 찍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체적인 운용 지표 역시 함께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2018년 보상안이 주가 중심의 도전이었다면 2025년의 보상안은 테슬라의 미래 산업 전환 자체를 전제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2018년 보상안이 이 테슬라를 전기차 1위 회사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설계도였다면, 2025년 보상안은 테슬라를 로보택시와 로봇 그리고 AI 중심의 초거대 기업으로 바꾸는 새로운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보상안에 담긴 단계별 마일스톤은 말 그대로 야심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먼저 시총 2조 달러와 함께 2천만 대의 차량 누적 인도가 요구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테슬라가 판매한 누적 대수는 약 600만 대 수준인데 앞으로 10년 안에 이걸 3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은 2.5조 달러의 시총과 1천만 명의 FSD 구독자입니다. 현재 FSD 베타의 이용자는 수십만 명의 규모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1천만 명까지 늘리려면 이 자율주행이 정말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3조 달러의 시총과 100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의 인도입니다. 지금 옵티머스는 막 데모를 벗어난 정도인데 향후 10년 안에 100만 대를 인도하라니, 이건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 기업이 되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3.5조 달러의 시총과 함께 100만 대의 로보택시 상업 운영인데요. 현재 오스틴에서 겨우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을 뿐인데 앞으로 글로벌 규모가 100만 대나 돌아다니는 이 로보택시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목표는 4조 달러의 시총과 연간 이비타 500억 달러의 달성입니다.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재 테슬라의 이비타는 약 15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500억 달러라는 건 지금보다 3배 이상 성장을 해야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최종 단계인 8조 5천억 달러의 시총과 연간 이비타 4천억 달러의 달성을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현재 테슬라의 이비타가 150억 달러 수준인데 4천억 달러를 달성하라는 것은 무려 25배 이상 성장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자, 이제 이 숫자를 글로벌 빅테크와 한번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연간 이비타는 약 1,300억 달러 수준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1,200억 달러의 수준입니다. 자, 테슬라가 제시한 최종 목표인 4천억 달러의 이비타는 지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3배 이상 큰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익 창출의 머신으로 진화하겠다라는 야심을 그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요. 이 차를 더 많이 팔아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테슬라는 이제부터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요금 수익과 이 옵티머스의 로봇 판매와 그리고 서비스, 이 AI와 FS 구독의 매출 확대, 에너지 플랫폼과 오토비더 같은 신규 수익원으로 이 모든 것이 정말 동시에 폭발적으로만 커져야 달성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달성하는 게 가능한지조차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 보상안이 실제로 다 달성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 변화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지분은 약 13.5%입니다. 여기에 2018년 보상안까지 포함되면 18.1%의 수준이 되는데, 이번에 새 보상안까지 전부 달성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은 28.8%로 치솟게 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일론 머스크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테슬라라는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이 연합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와 맞설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지분이 30%가 가까이 된다면 웬만한 반대 목소리는 무력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즉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고, 로봇택시든 로봇이든 AI 투자든 일론 머스크가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비판도 존재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우려와 또 스페이스X, 뉴럴링크, X와 XAI까지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과연 테슬라를 제대로 집중할 수 있냐는 우려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고요. 지금은 로봇택시와 로봇 AI라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 테슬라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알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일론 머스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정말 테슬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일지 아니면 위험한 선택일지, 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자, 재미있게도 이번 보상안과 함께 발표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XAI의 투자 안건인데요. 이 문제는 실제로 투자자들이 투표로 결정해야 할 프록시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최종 결정은 11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내려지게 될 것인데, 여기서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회사인 XAI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를 묻는 것인데, 사실 이 문제는 많은 주주들이 오래전부터 원해왔던 부분이고, 왜냐하면 XAI가 만들고 있는 그록은 이미 테슬라 차량 안에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옵티머스 로봇이 말을 하는 데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테슬라의 성장의 중심이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테슬라가 XAI와 손을 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주주의 제안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테슬라와 XAI가 협력하게 되면 자율주행과 로봇, 에너지 최적화 등 모든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테슬라는 차와 로봇 그리고 에너지 같은 하드웨어를 쥐고 있고, XAI는 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본다면 수십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그록을 두뇌로 삼아 움직이고 전 세계 로봇 택시들이 AI로 움직이게 된다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AI 기반의 도시 인프라 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세운 별도의 회사에 테슬라 주주의 돈을 투자하는 건 이해상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이 무보수 CEO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테슬라 안에서 AI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기대했지만 결국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밖에서 xAI를 세웠고 시작한 지 2년 만에 세계 최강의 AI 회사 중 하나로 키워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가 xAI와 손을 잡게 된다면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하드웨어와 AI의 두뇌가 하나로 연결되는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는 이 투자의 여부를 넘어 테슬라가 앞으로 AI 중심 회사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보상안이 공개되자마자 시장과 투자자들의 반응도 정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보상안이 정말 단계별로 일론 머스크가 전부 달성하게 된다면 이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계산해보고 있는 것인데 정말 테슬라가 시총 2조 달러를 달성하면 그때의 주가는 약 620달러, 시총 5조 달러를 달성하면 1550달러, 최종 목표인 테슬라의 시총 8조 5천억 달러에 도달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2600달러 이상이 됩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현재 주가 대비 7배 이상 뛸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재미있게도 또 다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를 엔비디아에 한번 비교한 건데 현재 엔비디아의 연간 이비타는 830억 달러인 반면 테슬라는 약 150억 달러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테슬라가 엔비디아와 비슷한 밸류에이션, 즉 같은 멀티플을 인정받게 된다면 시총은 8.5조 달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테슬라의 시총은 18조에서 20조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멀티플을 그대로만 적용해도 28조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도 나오는데 정리해보면 이번 보상안은 일론 머스크가 받을 보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 투자자들에게는 앞으로의 테슬라의 가치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시장은 이 보상안을 하나의 미래의 청사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큰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보상안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델라웨어에서 있었던 법적 사건 역시 짚어봐야 되는데요. 2018년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 당시 약 56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옵션이 걸려 있었고 일론 머스크는 목표를 다 이루었지만 지난해 델라웨어의 법원은 이 보상안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협상을 사실상 주도했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그리고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 이후 테슬라는 본사를 아예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했고 이 테슬라가 델라웨어를 떠난 것은 테슬라 주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디엑시트 현상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델라웨어에서 빠져나가자 드롭박스와 로블록스 같은 다른 기업들까지 델라웨어를 떠나기 시작했고 델라웨어의 현재 세수의 3분의 1이 법인세에서 나오는 구조였는데 핵심 기업들이 빠져나가니 주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이를 막기 위해서 SB21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통제 주주와 내부자 거래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며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보상을 막기 위해 정치적으로 내려진 이 판결은 델라웨어의 법적, 재정적 기반 전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는 오는 10월 15일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이 캐슬린 맥코믹 판사가 기각했던 그 안건이 이제 고등법원 판사 5명 앞에서 다시 다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결국 델라웨어는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고 한쪽에서는 기업 탈출로 인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둘러싼 대법원의 심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에게 내리게 되는 판결은 한 CEO의 보상 문제를 넘어 이 델라웨어 주 전체의 정치와 경제적 운명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10월 대법원에서 2018년 보상안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나오고 또 11월 주주총회에서 테슬라 주주들이 새로운 1조 달러의 보상안까지 통과시킨다면 일론 머스크는 드디어 모든 법적의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법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이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xAI 같은 미래 사업에 더 큰 동력과 이 성과를 얻게 될 것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상안이 일론 머스크가 도대체 얼마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테슬라의 10년이 어떻게 될 건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테슬라는 2천만 대의 누적 인도라는 거대한 목표를 내걸고 있는데 이 10년 안에 지금 판매한 물량의 3배 이상을 더 팔게 된다면 이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자체를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FSD 가입자 1천만 명은 매달 구독료를 내는 수천만 명의 고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지속적인 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소프트웨어 매출이 늘어나게 되며 기업의 성격 역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또 100만 대의 로보택시의 상업 운영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전통적인 플랫폼을 단숨에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모빌리티 네트워크가 탄생하는 것이고요. 또 100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 인도는 테슬라의 가치 중 80%가 로봇에서 나온다라는 비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는 로봇의 제조업체와 서비스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1조 달러 보상안 표지에는 새로운 옵티머스 로봇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10년 테슬라의 미래가 바로 이 로봇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만 같은데요. 그리고 이 로봇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테슬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5년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제자리를 지켰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보상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2018년 보상안 이후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지 못한 채 테슬라의 CEO로 일했고, 이 보상도 없고 법원에서는 당신에게 줄 돈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새로운 계획과 신제품을 공개할 이유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옵티머스의 진짜 모습도, 로보택시의 상업 서비스도,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확장도 멈춰 있었던 5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이번 보상안은 일론 머스크에게 월급과 보너스 대신 인류가 상상도 못한 성과를 달성하면 그에 걸맞는 상상도 못하는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어떤 기업이 이런 똑같은 제안을 하게 된다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조건이 정말 할만한 조건이라면 왜 다른 CEO들은 똑같은 약속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보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엔비디아 같은 다른 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고요. 역사상 본 적도 없던 새로운 조건을 걸며 완전히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어쩌면 일론 머스크는 이번 보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일부러 로봇과 로보택시의 진짜 카드를 꺼내지 않았던 것 같고, 계약이 깔끔하게 끝나야 본격적인 공개와 그 확장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지는데요.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정말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그 목표가 달성하게 된다면 이 테슬라의 주가는 어디에 가게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